지난 시간에 나만의 차트 만들기 간단한 걸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요,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 중 하나가요, 바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 흔히 일반적으로 주도주라고 하죠.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이전의 고가들을 돌파하는 구간들, 보통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짧게 거래하시는 스캐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할 때 사서 추세를 끌고 가는 전략,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트레이더들이 그 신고가 근처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런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요, 그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뭔가 새로운 이슈, 뭔가 강력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차트를 돌려볼 때 이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고가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볼까?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에만 차트에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 그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한번 신호로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 구간에서 어떤 식의 패턴이 있는지, 어떤 식의 일들이 있는지 좀 보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신고가 근처에서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이제 수식 여러 가지 지표 만들어 보면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 화면에 임의로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차트에 검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라는 그 신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전 고점, 이 고점, 임의로 지정한 특정 기간의 고점을 돌파했을 경우 그 돌파한 구간에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화살표가 표시되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 화살표가 있는 구간들을 되게 빨리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구간에 화살표가 많은가, 이런 구간을 보면 다 이전 고점들, 이런 고점들을 돌파할 때, 이런 돌파하는 봉이 나왔던 구간들에 다 검은색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요, 보통 우리가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거래를 할 때 거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냐, 주가가 신고가 근처의 영역에 있을 때, 이런 영역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들을 노리는 단기 전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 이 신고가를 돌파했던 구간들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런 화살표를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원리는 간단하겠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 그 돌파한 봉에다가 화살표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파한 봉에다가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를 할까? 그거를 제가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에서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우리는 화살표 수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 여기 신호 검색에 들어갑니다. 신호 검색 들어가셔서요, 자, 이름을 만들어야겠죠. 이름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자, 검색식 이름에 신고가 돌파 신호, 이렇게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정해 볼게요. 자, 이름을 정할 거고요, 여기에 수식을 적을 겁니다. 자, 수식을 적을 건데, 신고가, 자, 우리가 만들 건 뭐예요?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신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신고가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신고가를 정의해 줄 겁니다. 자, 신고가는, 자,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 건데, 신고가는 원리가 뭐죠? 특정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고값 함수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함수 설명 들어가셔서요, 일반 통계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최고값, 요 함수가 있거든요. 요 최고값 함수를 활용을 할 겁니다. 최고값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첫 번째 항목에는 고가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왜 고가를 넣냐, 어떤 값 중에서 최고값을 뽑아낼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특정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가격, 이 캔들에서 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고가를 뽑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고가라고 제가 적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쉼표를 하고 두 번째 항목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간. 우리가 신고가를 정의를 할 때 20일 신고가, 30일 신고가, 52주 신고가, 이런 식으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항목에 50이라고 쓰면 50일 신고가가 되는 거고요, 100을 쓰면요 100일 신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신고가 기간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쓰지 않고요. 이 숫자를 문자로 치환해서 쓸 겁니다. 저는 여기에 기간이라고 적을게요. 자, 기간이라고 적었는데 그럼 이 기간에다가 숫자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건 어떻게 넣냐? 지표 변수에 들어가서요. 기간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기간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기간이 숫자 몇이냐? 라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오늘 연습이니까 그냥 200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20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200일 동안의 고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뽑아라 라고까지 입력이 된 겁니다. 이 세 번째 칸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쉼표를 하고 1을 넣을 겁니다. 이 세 번째 칸은요.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캔들, 오늘 캔들 기준으로 최고값을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1을 넣잖아요. 1을 넣으면 오늘이 아니라 직전 캔들, 어제의 캔들, 이전 거래의 캔들을 기준으로 신고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5를 넣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5거래일 전에 캔들을 기준으로 신고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제 기준으로 이 특정 기간 200일 동안의 최고값을 반환을 해라 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 표시까지 해주신 다음에 컴퓨터가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돌파하는 거를 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 조건을 넣어 볼게요. 자, 돌파 조건은 어떻게 넣냐? 돌파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설명 들어가셔서요. 여기 예시에 기타 함수 들어가시면 상향 돌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우리가 돌파할 때 많이 쓰는 함수인데요. 뭐 이렇게 한글도 있고 뭐 크로스업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이 더 쉬우니까 저는 한글로 쓸게요. 상향 돌파 함수 A, B. A가 B를 상향 돌파할 경우에 이제 인식을 해라. 그렇게 만드는 함수고요. 상향 돌파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여기에 종가라고 적을게요. 자, 여기에 왜 종가라고 적었냐?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를 돌파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뭐가 돌파하는 걸 찾을 거예요? 오늘 캔들이 이전의 최고값을 돌파하는 걸 찾을 거기 때문에 앞에는 종가, 뒤에는 신고가라고 적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종가, 오늘의 캔들 종가가 신고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신고가 있죠? 이 신고가. 이 신고가를 돌파한 경우에 화살표를 찍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마지막에는 이 표시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계산을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색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 아무거나 골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하고 뭐 모양은 뭐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화살표를 좋아하니까 화살표를 해놓고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저장 됐죠. 그리고 닫기 누르고요. 자, 왼쪽 상단 가셔서요. 아까 만들었던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누르시고 신고가 돌파 신호 아까 만들었던 거 한번 켜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검은색 화살표가 추가가 됐죠. 이런 캔들, 화살표가 나와 있는 캔들 잘 보시면요. 이전의 고가가 어디예요?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 상향 돌파했을 때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또 보시면요. 여기죠, 여기. 이 캔들에 화살표가 왜 표시가 되어 있냐? 그 다음 고가는 여기였을 거예요, 아마. 이런 구간들을 돌파했으니까 화살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들, 의미 있는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는 순간들에다가 다 화살표를 찍어서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 차트가 특정 가격을 돌파하기 직전 그 구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보통 어떤 주가를 움직일 만한 큰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가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에 이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들을 화살표를 찍어 놓고 차트를 돌려보면 조금 더 이런 중요한 구간들을 볼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예시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띄워 볼게요. 뭐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쭉 전체 오랜 기간을 쭉 늘어놓고 보면 어떤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는지 잘 보이겠죠. 자, 어때요? 이런 구간들 상승 추세가 이어지던 구간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가 있었던 구간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모멘텀이 있었던 구간들이다. 흔히 짧게 거래하는 경우에 이런 구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고가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고점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높아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 또는 이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신고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면 신고가는요, 이 매물대가 없습니다. 보통 이 차트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매물대예요. 이 매물대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요, 이런 고점에서 미처 팔지 못하고 물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물린 분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물려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그 위에서 본전에 팔지 못하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보유하다가 이 본절 가격 근처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뒤로 큰 시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보통 약간의 수익이 오면 대부분 다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매도세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세가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매물이 나와서 주가를 올라갈 때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런 신고가 돌파하는 근처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신고가가 어떤 의미를 주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신고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고가에서 나오는 매도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정도만 있을 거고, 이전에 왕창 물려가지고 야, 나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죠. 이런 추세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신고가 구간에서 보통 많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손절을 잘 못하면 이런 구간에서 물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구간들에서 잘 공부를 해보면 이런 구간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 트레이딩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이 빠져도요,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잘 지켜보다가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짧은 거래, 단기적인 거래,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런 구간들을 노려볼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런 장기 신고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추세 전략이라고 하죠.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 이런 오히려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 그런 전략을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 돌파 신호만 있으면 조금 심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돌파 신호가 나왔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다가 가격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을 만들 겁니다. 왜냐? 신고가가 나오면 그 선이 의미 있는 가격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장기 매물, 이런 매물을 뚫어냈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보통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뚫었던 가격이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뚫었던 가격을 표시를 해두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어떻게 표시를 할까?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 신고가가 뚫었던 가격대를 자동으로 차트에 이전 신고가에 돌파했던 구간을 차트의 선으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그러니까 신고가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신고가 라인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지금 제가 신고가 라인이라고 주황색 선을 하나 추가를 해놨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전 신고가 돌파했던 구간, 이 가격들의 선을 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미리 지금 신고가, 이전 돌파했던 신고가와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구나, 어느 정도 괴리가 있구나, 그거를 볼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들과 점점 주가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조만간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이런 가격대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다시 밀릴 수 있겠구나, 그런 식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 신고가 라인들, 이런 중요한 가격대, 이런 가격들, 이런 신고가 라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기술적 지표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자, 이름은 뭐 마음대로 지어주시면 돼요. 신고가 라인 만들기. 저는 이렇게 지표명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신고가가 뭔지 정의를 해줄 건데, 아까랑 비슷합니다. 신고가는 최고가. 자, 여기까지는 아까 다 해보셨으니까 쉬울 거예요. 최고값이고,
자, 무엇의 최고값을 정할 거냐? 고가의 최고값, 그리고 기간, 얼마 동안의 기간에 최고값을 만들 거냐? 지표 조건 설정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기간 써주시고요. 아까 뭐 200일 했으니까 이번에도 200일이라고 정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수식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쉼표를 하고 현재봉이 아니라 직전 하루 전 캔들 기준으로 200일 동안의 최고값을 구해라 라고 해서 여기 1 넣고요.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줄만 추가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함수를 활용을 할 거냐? 자, 신고가가 있는데 이 신고가를 돌파했던 날에 그 날의 종가를 선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걸 만드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함수 설명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클릭을 하셔서 여기 기타 함수가 있습니다. 기타 함수. 기타 함수에 들어가시면 자, 쭉 내려보면 맨 밑에 value wh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게 좀 복잡한 함수인데 막상 써보면 그렇게 복잡한 함수가 아닙니다. 이것도 가끔 쓰거든요. 뭐 자주 쓰진 않지만 이런 신고가 라인을 만들 때 보통 많이 쓰는 함수니까 이것도 오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value when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요거는 한글이 없고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쓸게요. value whe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고요. 괄호를 열고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소는요.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요. 자, 여기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1은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을 첫 번째로 만족을 했을 때 특정 값을 반환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고가를 처음 돌파했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지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파를 했을 때 신호를 내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호인데 무엇을 첫 번째 신호로 할 거냐 라고 정의를 해야겠죠. 자, 이 두 번째에 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을 넣어줄 거예요. when, 언제냐? 첫 번째로 어떤 경우를 만족했을 때 이 함수가 작동할 거냐? 자, 우리는 신고가보다 커야죠. 종가. 자,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해요? 오늘의 종가가 오늘 아니라 직전 캔들 여기 위에 만들었던 신고가 있죠? 여기 신고가보다 값이 큰 경우에 그것도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 신고가보다 종가가 커진 날. 그날이 언제예요? 종가가 신고가를 돌파한 날이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 세 번째 쉼표하고요. 땡땡을 반환해라. 요 땡땡을 넣어줄 건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차트를 뭘 그리고 싶은지 여기에 조건을 넣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한 날 고가를 만약에 차트를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한 날에 종가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고가가 아니라 종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저는 여기에 한번 고가라고 적어볼게요. 신고가를 종가가 돌파했던 날에 최고 가격, 그날 윗골이 만들었던 최고 가격을 선으로 쫙 이어지게 만들 겁니다. 괄호를 닫고요. 수식 검증을 눌러줍니다. 자, 이상이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요. 이 라인도 색깔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갈색으로 해볼게요. 갈색으로 하고 너비는 2포인트 좀 두껍게. 그리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 스케일 들어가셔서요. 이 화면을 가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으로 해주시면요. 이거 추가했을 때 차트 아래에 지표가 추가가 돼요. 이 스케일에 가격을 눌러주셔야 추가했을 때 이 차트와 딱 겹쳐서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 여러 번 눌러주시고 저장이 된 걸 확인이 되면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아까 만들었던 걸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 맨 아래 신고가 라인 만들기. 자, 추가하니까 어때요? 자, 여기 위에 뭔가 선이 하나 추가가 됐죠?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신고가를 돌파했던 날, 최고 가격을 만들었던 요 날의 최고 가격, 고가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어때요? 이날 최고가를 돌파했던 요 날 기준으로 이 고가의 선이 쫙 그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볼 때 만약에 신고가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전 고가의 선을 그어놓고 현재 주가가 직전 고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양한 차트들을 빠르게 돌려보는 겁니다. 이전에 고가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직관적으로 빠르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요.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또다시 고가가 계속 높아지는 구간이 있고요. 주가가 이제 점점 힘을 잃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 이전 고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 근처에 이렇게 라인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이 지표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 기간값을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각각 중요하게 보는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좀 길게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200일 또는 뭐 240일 이렇게 넣지만 만약에 단기간의 신고가, 뭐 예를 들어서 20일 신고가, 20거래일 동안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가 선을 긋겠다라고 하면 기간을 2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좀 짧은 주기로 이 신고가 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뭐 더 짧게 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일, 뭐 일주일간 최고 가격 기준으로 신고가 선을 긋겠다라고 하면 더 짧은 주기로 이런 식으로 더 짧은 주기로 신고가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만들었던 돌파 신호도요. 뭐 각각 중요하게 보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좀 긴 트렌드를 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값을 뭐 거의 뭐 120일, 240일, 거의 1년 가까이 긴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짧은 트렌드를 본다. 나는 뭐 10일을 보겠다라고 하면 10일 동안 최근 10거래일간에 돌파가 있었던 구간에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각각 그 중요하게 보는 기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짧은 거래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이런 장기 트렌드, 장기 가격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 여러분 전략에 맞춰서 이 기간 값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차트를 구현을 해봤는데 자 여기서 지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좀 나만의 지표 만들기니까 한번 여러분 보조지표 많이 쓰시죠? 한번 신고가 관련된 보조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겁니다. 자, 신고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차트로 한번 그려보는 거 보조지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어떤 보조지표를 만들어 볼 거냐? 자, 지금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요. 자, 지표를 보시면요. 캔들이 이렇게 고점과 저점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 내에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은 신고가가 될 거고요. 이런 가격은 신저가가 되겠죠. 어떤 밴드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요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그 사이에 주가가 있을 겁니다. 이 사이 중에 이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한번 지표로 나타내 볼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1, 0이 될 거고요. 가장 높은 곳은 100으로 표현을 해서요. 신고가에 있으면 지표가 100이라고 나오고 신저가에 있으면 지표가 0으로 나오게. 그러면 딱 이 지표만 보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20이다. 그러면 거의 바닥권에 있구나 라고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 추세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 라고 하면 지표가 자연스럽게 0.8, 80% 이상 나오게끔 한번 그런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왜 하냐? 보지 않아도 대충 차트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보조지표, 이 지표로 구현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신고가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신고가율 만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에 가까울수록 신고가에 가깝고 0에 가까울수록 신저가에 가까워지는 그런 보조지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겠죠? 자, 제가 여기 밑에 신고가율이라는 지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표예요.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1에 가까우면요. 여기 1에 가까울수록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최고 가격에 가까울수록 1로 나오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 바닥권에 가까울수록 그동안 가격 구간에서 최저가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지표상 이 0에 있는 구간들, 이 바닥에 있는 구간들을 보면 차트가 거의 이 보이는 화면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추세가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 그 신고가 근처에서 맴돌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추세가 끊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고가율이 뭐 70 이상, 80 이상, 0.8, 0.7 이상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멀어지지 않고 계속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 신고가 지표가 만약에 뭐 0에 가깝다. 그리고 계속 0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라고 보면 주가가 지금 계속 최저가, 신저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지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해볼 거예요. 아까처럼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를 켜주시고요.
자,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 자, 이번에는 이제 신고가율이라는 지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신고가율 만들기. 이렇게 한번 제가 지표명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신고가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번에 필요한 거는요, 신고가랑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고가를 정의해 줄 거예요. 신고가는 이번에는 아까 많이 해봤죠? 최고값, 그리고 괄호 열고 고가, 고가의 최고값을 만들 거니까 고가 넣어주시고요. 쉼표 하고 기간,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쌍반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기간, 얼마 기간 동안에 신고가를 만들 건지 정해줘야겠죠. 여기 지표 조건 설정 가셔서 똑같이 기간 하고, 이번에는 임의대로 한번 60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0일 동안에 신고가를 만든 거예요. 자, 신고가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해봤고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신고가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될까요? 신저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지표는요, 신고가와 신저가 사이의 그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신저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신고가는 만들었는데 신저가는 어떻게 만드냐? 자, 조금은 응용을 하면 될 겁니다. 자,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되는데, 신저가는 어떻게 만드냐? 신저가 쓰시고요. 자, 이번에는 차트상 최저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값 함수가 아니라, 자, 뭘 써야겠어요? 최저값 함수를 써야겠죠. 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 여기 함수 목록에 일반 통계 함수 가시면 여기 최고값도 있지만 최저값 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저값 함수를 쓰면 내가 원하는 최저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응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쓰시고요. 괄호 열고, 자, 이번에는 어떤 최저값을 뽑아야겠어요? 저가, 캔들의 가장 낮은 가격 중에서 최저가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가를 쓰시고요. 쉼표, 그리고 기간, 그리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 위에는 신고가고 아래는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와 신저가를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신고가와 신저가를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가장 높을 때는 1, 그리고 가장 낮을 때는 0이 되도록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간단한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계산식인데요. 자, 이거랑 똑같이 저랑 계산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먼저 괄호 열고요. 종가 마이너스 신저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떤 지표가 나오겠어요? 현재 캔들 종가가 있을 거고요. 이전에 최저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종가에서 최저 가격 요만큼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딱 요만큼만 남겠죠?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에서요, 나누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나눌 거냐? 괄호 열고요. 신고가 마이너스 신저가,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요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에는 바닥에서 종가까지의 값을 구하고요, 요거를 나눈 거예요. 바닥에서 최고가, 그러니까 종가의 길이에서 바닥에서 최고가까지의 길이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밴드 폭에서 종가의 그 높이가 나오겠죠. 그거를 지표화를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만약에 종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1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종가가 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게 지표가 나오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요, 이번에도 뭐 색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색상을 이번에는 빨간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2포인트 두껍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기준선 설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기준을 추가를 하는 건데, 일단 요거 없이 일단 검증까지 눌러주시고요. 이상이 없죠? 그리고 저장, 네, 이렇게 누르고 저장 누르고 닫기 하고 한번 일단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표에 신고가율 만들기. 자, 어때요? 바닥에 뭔가 구불구불한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자,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조금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면 여러분이 원하는 값들을 좀 그래프화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신고가를 수치로 표현하는 거를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의 근처에 있으면 이 그래프가 1 근처, 예를 들어서 요 80, 0.8보다 높고 1과 사이에 있는 요 구간에 있으면, 자, 어떤 구간이겠어요? 주가가 신고가 근처에 있는 구간이겠죠. 자, 신고가가 근처에 있을 때는 주가가 추세가 강한 구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차트도 보면요, 요런 구간은
추세가 강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주가가 강하게 갈 때는요, 신고가를 돌파해도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신고가 근처를 맴돌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고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주가가 점점 상승 동력을 잃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가 근처에서 주가가 점점 멀어지겠죠. 점점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점점 0에 가까워질 겁니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최적 가격, 결국 이 가격 폭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점점 주가가 하락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자마다, 트레이더마다 신고가를 중요하게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신저가를 중요하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미지, 눈으로만 보면 대부분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을 해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신저가, 신고가율, 뭐 신저가율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 놓고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 어떤 차트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이거를 한번 10일로 바꿔볼게요. 10일 동안의 신고가와 신저가 밴드폭을 만들고 그 사이의 주가 위치를 숫자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든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1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최근 10일 동안의 가격 중에 지금 약간 높은 위치에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0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주가가 요 0 근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근 10일 거래일 동안 기준에서 낮은 가격에 주가가 위치해 있구나.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나는 10일 주기로 좀 약간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10일 주기로 설정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나는 20일선, 20일 주기로 뭔가 차트를 많이 본다라고 하면 뭐 20일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는 그 거래 흐름에 따라서 이 기간값을 조정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기준선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 차트에 나는 0.8 이상만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두고 싶다. 보통 보조지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신고가율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기준선 설정해요. 여기 특정 그 수치를 그냥 아예 고정적으로 깔려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8 추가, 그리고 0.2 추가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이 지표에 이 특정 값에 이렇게 선이 자동으로 그어지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보다 보면 지금 보조지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가와 신저가를 가지고 이런 지표를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이 지표를 활용을 하면요. 뭐 꼭 지표를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걸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시각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뭐 지표가 없어도 문제는 없지만 자주 보는 것들이 있다,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보조지표 만들어지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간단하게 이런 식의 원리만 가지고도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이번 시간에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신고가 지표를 만들어 봤고요. 지금 우리가 지표를 일봉에다 만들었는데 똑같이 같은 원리로요. 분봉 있죠? 여기 지금 분봉, 뭐 5분봉, 10분봉 이렇게 있는데 이 분봉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굉장히 뭐 짧은 흐름을 본다. 나는 뭐 일봉 차트 안 보고 분봉 차트를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요. 분봉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200이다. 숫자를 200으로 잡아놓으면 자, 지금 여기 봉이 5분봉인데 5분봉 기준으로 200개의 봉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가까울수록 1로 표시를 하고 200개 봉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가까울수록 0으로 표시해라. 그거를 이렇게 지표화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각각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분봉이다. 1분봉, 뭐 예를 들어 아무 종목이나 띄워볼게요. 1분봉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일 때 이렇게 모멘텀을 받는 구간에서는요. 보통 1과 점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차트로 봐도 이런 것들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신고가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 신고가 위치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이 지표는요, 차트를 기반으로 후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원리를 알고 내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반드시 뭐 지표 정답, 뭐 맞는 값, 이렇게 이런 맞는 값을 찾으러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꼭 이제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방식, 지표 이런 걸 찾는 게 더 먼저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고가도 만들어 봤고, 뭐 신저가도 만들어 봤고, 다양한 걸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이 뭐 각각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다 있을 겁니다. HTS 켜서 한번 응용을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신고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신고가 가격들을 잘 체크를 해놓고 그 가격대를 잘 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를 활용을 해서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신고가 라인에 선 긋는 방법, 그리고 신고가와 신저가 사이의 주가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 제가 계속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